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렸던 몇 가지 것도 이게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됐어요? 성공의 출발이라고 그랬죠. 먼저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참 제가 여러분 또 무척 좋아하고 그 단어 주는 아주 그 마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에 첫 번째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코 성공이 주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단한 단어도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다면 그런 단어를 차라리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 단어가 주는 마력이나 매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마력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성공은 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에 집착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론입니다. 그 허상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뭘 한다라는 개념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얘기하고 하는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one of them으로 출발할게요. 많은 이론 중에, 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얘기를. 그리고 특히 성공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런 세미나,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얻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1시간 반에 어떤 얘기 듣고서 성공과 리더십이 생기고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다면 그분도 아마도 마음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와지는 게 성공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은 오지도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몇 마디 듣는다고 오지도 않고 사랑에 빠지지도 않아요. 제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믿는 순간 은혜로 믿었지만 겨드랑이 때 날개가 나오는 천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의 죄성, 옛날의 좋지 않은 습관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엄청난 변화는 있었죠. 하늘이 두 쪽 나는 어마어마한 변화는 있었지만 형태상의 변화는 없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 이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제가 어떤 여러분에게 대단한 걸 드리고자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시작은 성공에 대한 특별한 마력이나 집착은 그런 마력에 대한 집착은 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 그러면 이렇게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30대 벤츠를 굴려요. 흔히 그러죠. 그 친구 성공했어요. 30대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맨션에 살아요. 그 친구 참 성공한 친구예요. 그렇게만 얘기했으면 성공 그런 데다 붙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벤츠 타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맨션에 사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맨션 속에 가정은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맨션만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성공은 그런 데 쓰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참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대표이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도 결코 성공이라고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채로 출발했어요. 공채. 똑같이 시험 봤어요. 그래서 사원으로서는 부장까지 했어요. 또 임원도 해봤어요. 또 대표이사도 해봤어요. 회사는 달랐지만 세계 회사를 다녔어요. 좀 이따 그 회사 얘기할 거예요. 승진하면서 단 한 번 어떤 상사에게 이런 사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질문 나오면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흔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신입사원에서 피도 살도 섞이지 않는 회사에 상장회사예요. 회사에 대표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설령 성공이라고 단어를 사용된다면 그게 과연 제 거냐는 얘기입니다.
형태상의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제 거냐는 얘기죠. 저의 몫이냐는 얘기죠. 그것입니다. 결국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조금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죠. 조금은 몇 년 오래 살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거에 하나의 성공이란 허상에 깨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정상을 향해서, 산의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에는 도달했지만 올라오는 과정에 모든 경치나 아름다운 풀들, 돌들, 나무들 다 잃어버리고 산에만 올라와 있어요. 계곡의 새소리도 못 들어요. 앞사람 뒷사람의 숨소리도 못 들어요. 구름이 산등성을 넘어가는 모습도 못 봐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과연 성공이라고 표현돼야 될 질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성공의 허상을 깨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시계를 풀겠습니다. 제가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라면 그것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목사의 영역이 혹시 침범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가용자원의 총집합에 의한, 제가 세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의한 과정 중에 생기는 부산물이 부산물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성공. 과정을 훨씬 더 중시 여기고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공의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성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공의 요소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과 리더십에 대한 책을 보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특별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싸움에서 느낀 직장 생활에 세 군데 지나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만큼 열심히 했어요.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느꼈던, 지금도 끝은 아닌데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지금의 생각은 결코 종착점에서 발견하는 어떤 열매가 아니고 과정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요소다. 저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경주 그 다음에 리더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공 얘기를 했는데 리더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리더십과 성공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타이틀입니다. 리더십을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지, 리더십의 개념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책을 굳이 저는 그게 집착하거나 그 책에 매달리거나 그렇고 하고 싶지만 없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있고 많은 쪽도 나와 있어요. 대충 훑어보기도 했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실컷 조건 간에 회사에서 다니면서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교육과 세미나 많은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컷 조건 센터이든 간에 회사에서 시켜서건 내가 의지에 의해서 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리더십인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정말 가장 최상의 표현되는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가장 적절히 표현되는 리더십. 하 목사님께서 표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영향력이다라는 말씀. 그 이상의 표현되는 말을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표현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저는 70년대에 회사를 들어가서 70년대에 붙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유행, 70년대, 80년대. 뭐 강제로 주입시켰어, 뭐 극기운동도 심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뭐 박정희에 관한 또는 히틀러에 관한 부분을, 그러니까 과거에 조금 뭐 나폴레옹에 관한 부분, 많은 어떤 그런 리더십들, 어떻게 보면 다들 군 출신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군 계통, 전쟁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전쟁에 대한, 물론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경영학이 그렇고 마케팅이 그렇고 거의 전쟁과 군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 그래서 그러죠. 거기서 리더십을 쓰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결코 리더십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리더십이 그냥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틀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 희생 위에 서 있는 리더십이 과연 리더십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친구가 별 2개월 달고 사단장 취임을 했어요. 가보니까 사단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긴 높더군요. 그 앞에서는 전부 다 구동자였어요.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그 이상 군대에서 사단장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셨어요? 방위입니까? 방위는 무슨 해병방이랑 다르다고 그러는데 갔다 오셨어요? 사단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별 2개 떼면 어때요? 양보이 아저씨죠? 아니, 리더십으로 그렇습니다. 별 2개, 별에게 리더십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있느냐. 과연 리더십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 계셨어요. 저는 리더십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제 개념상에 저희 아버지 그러면 항상 앞에 계셨고 항상 위에 계셨고 항상 좀 카리스마적인 분이 있었고 그랬어요. 항상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항상 낮은 자리에 계셨어요. 항상 뒤에 계셨어요. 그리고 항상 조용하셨어요.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 전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 그 말 한마디가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해. 이게 훨씬 더 강한 리더십이었어요. 아버지의 회초리의 교훈보다는 어머니의 훨씬 더 등 쓰다듬는 것이 훨씬 더 제게는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게 훨씬 더 교훈적이었어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성공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의 단어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개념 정리를 좀 뒤로 미보기로 해요. 그리고 제 얘기를 서서히 꺼내보기로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개념을 바꿔보자고 그랬어요. 또 제 얘기라고 저는 강의가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건데 강의가 아니에요. 이 얘기입니다. 저는 강의하러 왔다면 여기 안 왔어요. 다른 곳에 가면 강의할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말 앞에는 제가 왠지 작아져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공과 리더십이 함수관계 그랬죠? 네? 함수관계요? 저는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멋지게 표현해놨어요. 그냥 한번 써봤어요. 사실 그래요. 특별한 함수관계는 없어요. 그것도 좀 더 뒤로 밀쳐요. 좀 이따 얘기 나오겠죠. 그건 이제 직장에서 직면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배정을 이 부분까지 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두서없이 정나열하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과거에 어떻게 직장에서 진행하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는 H라는 기업에 근무를 했어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약 10여 년간. 두 번째는 M이라는 연구소에 한 5년간 근무했어요. 그리고 T라는 기업에 또 어림잡아서 한 8, 9년 근무를 했어요.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개 회사를 다니면서 얻은 결론과 경험되어진 걸 가지고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직장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일. 그 일을 표현하기를 업무라고도 하고 과업이라고도 하고 직무라고도 하고 때로는 영업 기장에서는 목표라고도 표현되죠.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저는 비교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언제냐? 세 번째 회사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그게 개념 없이 뛰었어요. 좀 이따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 간단하게 하겠지만 뛰었고 세 번째 회사에 와서 그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철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오늘의 제가 주어진다면, 오늘의 제가 얘기를 하고 싶다면은 그런 부분의 생각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one of them의 생각을 하나 한다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첫 번째. 우선 저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을 하나의 무형의 사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에다 어떻게 생각해요? 일에다가 인격을 부여했어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집에 준비하고 있을 때 회사 가서 해야 할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 일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손길을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내 손길이 와서 만져주기 기다리는 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집에서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만나보기 위해서 밤잠을 설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짓말 같죠? 사실이었어요. 밤에 잠을 누워있으면 일이 생각나기 시작해서 A4 용지를 몇 장을 메모하고 불을 껐다 켰다를 몇 번도 더 했어요. 누우면 생각이 나서 또 괴롭혀요.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누우면 회사를 생각나. 그걸 내일 해야지. 그래서 기록을 해. 그것도 벌떡 일어나 또 불 꺼. 불 끄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또 자. 그러니까 잠이 안 와. 또다시. 그걸 A4 용지를 4장 5장까지 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가면 밤 3시, 4시가 됐어. 아침에 그거 들고서 어디가 화장실에 가요. 앉아서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보면은 4장이라고 하면 3장은 버려야 할 거예요. 거의 버려야 할 거지만 생각들이 맴도는 거예요. 아주 자유스럽게 생각이 떠드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정리를 해요. 기발한 생각들, 기발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기가 막힌 정말 아이디어들이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회사 업무에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일이 사랑스러워져요. 일이 부담스럽죠. 싫죠. 일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약 먹은 걸로 얘기한 걸로 그냥 일이 사랑스러워요. 김승근 박사께서 옥수수에 대해서 미쳤을 때, 미친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었지만 대단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옥수수에 미쳤을 때 미치지 않고 되는 일을 난 과히 옥수수에 미쳤어요.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옥수수에 대한 그 책 다 읽어보셨죠? 네. 그 책 읽어봤을 때 그분이 실 걸려가지고서 실 수술하고서 꿈에서 다 이미 아무기도 전에 나가서 어쩌다가 거기서 터져가지고서 기절할 정도로. 얼마나 그게 했으면 말라리아 열병에서 열이 40도일 텐데도 그냥 비몽사몽에 가서 할 정도. 그 많은 옥수수의 품종 교배 접종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뭐 2배, 3배를 하고 그분의 하여튼 그런 열정. 그리고 거기에 시다시피 꿈에 나타나서 그 옥수수가 손짓하는 거예요. 이제 웃는 거 보니까 책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옥수수가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하면서 내가 몇 1642호 원 번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8000번이면 8000번 가서 거기에 가보니까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밥도 안 먹고 쫓아가 뛰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번호 기억에다 가보니까 그 번호 그 옥수수 그게 자기가 바라는 신제품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그 교배죠. 그러기를 아프리카에서 했었고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 옥수수가 자기를 손짓하는 거예요. 영어 배울 때 잠꼬대를 영어로 할 정도로 해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아마 그 일반화된 이론일 거예요. 꿈에 일이 살아서 자기에게 손짓할 정도의
또 일에 대한 인격을 부여할 정도, 일 자체가 내가 처리해야 했던 그런 장애가, 처리해야 할 과업 목표가 아니고 나와 일이 함께 팀워크가 되는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걸 보다 세련된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창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의 지으신 천지 가운데 이 부분을 내가 해야 할, 내 손이 가서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처리돼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조그만 창조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에서 내게 주어진 내가 해야 할 일들, 내 입김이 불어넣어져야 되고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다는 그 창조 사역과 같이 내 아이디어와 내 어적인 표현과 내 열정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고 하나의 일이 해결이 되고 어떤 형태가 태어난다면 그것도 하나님 창조 사역의 일부분이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게는 대단하게 행복한 하나님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이 두렵다 힘들다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갔다가 와서 회사를 또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책상을 만져보고 와. 서류를 꺼내서 다시 한번 보고 와. 그리고 사랑스러워. 여러분 일이 상스러우십니까? 한번 집에 들어가는데 일이 너무 보고 싶어. 다시 한번. 사실 그랬어요. 지극히 맨정신에. 그 지극히 정상적으로. 좀 더 그 과정을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일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장으로부터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직장은 H라는 회사였어요. 영업상으로 출발했어요. 그 회사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었고 선후배 질서가 대단한 마치 조폭의 수준의 회사였어요. 6개월만 먼저 들어와도 진짜 안 붙이면 안 돼요. 화장실 뒤로 가든지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대단한 회사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회사 10년 동안이 제게는 가장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실수가 많은 시절에 부끄러운 시절이었어요. 그걸 지금도 회개해보고 많은 반성을 해요. 누가가 다 제가 3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혹시 첫 번째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같이 부끄러운 과정, 실수가 많은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나놓고 봤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요. 제가 영업사원 했어요. 저는 영업을 지원했어요. 남자는 영업해야 한다는 게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남자가 영업해야지 라는 것이 남자 아니면 영업을 못하는 것, 남자는 영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공시가 되어 있어요. 영업을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의 목표가 있어요. 또 그 회사 분위기는 술과 오락 잡기에 능한 회사였어요. 그걸 권장했어요. 진짜 권장했어요.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술에 대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는 술이 셉니다. 술이 세요. 양주 큰 거 한 병을 다 마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드십니까? 양주는 전혀 안 하세요. 소주로요. 빼갈로는요. 소주 2병. 소주 2병이면 만만치 않은 주량입니다. 양주, 소주가 25도죠? 양주가 45도입니다. 45도 한 병 먹어도 괜찮아요. 전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술을 제가 먹고 싶어서 술 처음 먹고 싶다라고 해서 먹어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나 술자석에서 꼭 먹어야 할 자석에서는 먹었어요. 혹시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유스러웠어요. 하나님과 딜했어요. 딜. 하나님 저 먹고 싶은 거 없습니다. 술. 절대 내가 혼자서 내가 하나님 절 잘 아시겠지만 저 하나님과 기도도 대화식으로 해요. 발 쭉 뻗고 해요. 하나님 피해 오늘날.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고. 저 사실이에요. 저 아시는 알지만 그냥 쭉 뻗고서 해요. 밥 먹을 때도 밥 먹다가 기도할 때도 많아요. 배고플 때는.
술을 먹어야 할 차리. 근데 점점 술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먹을 기회가. 나이가, 그러니까 직책이 올라갈수록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렇죠? 아래 때 또 70년대만 하더라도 술을 안 먹을 권한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의뢰 영업부는 술 먹어야 되고, 술 먹어야 영업을 해야 되고, 또 목표를 하려면 술 안 먹으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됐어요. 저는 담배는 안 폈어요. 대학 때 끊었기 때문에. 안 폈는데, 술에 대해서는 자유스러웠어요. 딱 먹고서 술 때문에 실수해 본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비틀거리거나, 살을 부리거나, 냉장고 문 열고서 왜 이렇게 차가워? 불 좀 넣어 이렇게 한다거나, 장롱문 열고서 뭐 이렇게 바지 혁대를 푼다 할지, 그런 적은, 그런 사람 있으면 술 끊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면 그건 술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끊으라는 얘기보다는 줄이십시오. 끊어야 할 사람과 있고 줄여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서. 끊어야 할 사람은 끊으십시오. 과감하게. 독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독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이 독까지는 아니지만 절제해야 할 정도는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냉장고 문 열고 문 여는 사람들은 끊으십시오. 독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제 생각에는 근무 자세는 타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고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업무 과업, 업무 지향적에서 일에 대한 어떤 푹 빠졌어요. 몸을 던졌어요. 목표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남보다는 제가 영업사원이 78명이었는데 영업사원에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그리고 난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그랬어요. 난 내 역사를 쓰겠다. 내 전기를 쓰겠다. 그리고 그 회사 영업에 대한 모든 기술을 갈아치우겠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의 나의 모든 행동이 교과서로 남기길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시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모든 행동에 표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어요. 동방불패. 그리고 모든 시간들의 개념은, 시간관리는 오늘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혹시 안 드신 분 계세요? 점심 안 걸으신 분. 혹시 그분 계시다면 영원히 그 점심은 못 찾았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지냈어요. 오늘 점심 걸으신 분들은 영원히 그 점심은 찾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 달에 내가 영업이나 했던 모든 행동 등이 잘못되어진다면 그건 영원히 붙잡거나 교정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나 모든 관리 등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내 기준으로. 지금은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제가 분명했죠? 부끄럽고 실수가 많은 기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1단계였어요, 1단계. 내가 3번의 회사의 경험이 있다면, 근데 첫 번째였어요. 참 부끄럽고. 그러지만 무진하게 열심히 했어요. 한 2가지 예를 든다면, 하나는 마포와 용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한 6개월을 빼고는 나머지부터서는 이론적으로나 열심으로나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실적이 좋았어요. 거의 상위 탑5 안에 거의 들었어요.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똥통 부자라는 거 8개 대리점을 맡았는데 회사의 직영 대리점입니다. 직영이 아니고 거의 사장은 따로 있는데 우리만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 회사가 권한이 있죠. 8개 거래 맡았는데 단순하게 물건 공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경영이나 장부나 모든 분들 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면 빠삭해야 돼요. 근데 8개 되는 그분들은 전부 다 도사님 10년, 15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도사들입니다. 선배들이 다 골탕 먹은 자리예요. 마포 용산 거기는 똥통부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가서 다 거기서 골탕 먹고 78명 중에 70등 이내에 들어본 적이 없는 부자입니다. 70등부터 70등 사이 왔다 갔다 한 부자. 거기를 맡았어요. 그리고 제 선배 하는 얘기가 당신 지금 얘기 당신이지만 그때는 후배니까 야 너 지금까지 너 난다겠다 했는데 가서 고생할 것이다. 갔어요. 가서 과정을 설명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자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돈을 받기 위해서 추억을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이 큰다. 내 아들이 크니까 두고 보자. 신문지에 줄줄 말아있는 게 뭐냐? 뭔지 아느냐? 사신이 칼이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과정을 6개월, 8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것은 전국 70등, 75등 했던 데가 전국 2등을 했어요.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2등 했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서 실적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 회사가 또 칭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또 부자를 하나 옮겨줬어요. 중구란 지역, 중구. 거기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선배 사원들만 최고차만 보내고 최고 뭐랄까 좀 그런 사람만 보낸 곳이었어요. 가장 베테랑만 간 자리였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도 옛날 하던 그런 스타일로 진행했어요.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과 입장보다는 제 입장이 훨씬 더 많이 섰었어요. 내가 앞섰어요. 내가. 의욕이 앞섰고 내가 앞섰고 내 일이 앞섰고 그랬어요. 내 목표가 앞섰고 내 행위가 앞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의사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의사가 쓴 기사 읽어보니까 6살 먹은 아이의 가슴에 종기가 났어요. 왼쪽 가슴에. 그 종기 수술하면서 레기도 않았대. 수술을 했어요. 잘했어요. 여자아이인데 잘 가서 수술해서 종기를 잘 제거했고 그런데 훗날 그 의사의 회고담은 그 아이가 젖가슴이 커지는 모습이 돼요.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제거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걸 제거했다고 해요. 그냥 완벽하게 종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기는 수술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를 다친 거죠. 상처는 치료했는데 환자를 다친 겁니다. 환자에 대한 대단한 피해를 준 거죠. 평생을 상처를 준 거죠. 저는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실적은 대단히 좋았어요. 모든 시상, 모든 것 다 먹었어요. 시상의 목적은 절대 아니었어요. 시상금의 목적은 지금 회고해보건데도 절대 아니었지만 일에 대해서 미쳐서요. 몸을 던졌어요. 가장 우수한 사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도 신앙적인 상태는 어땠느냐. 제가 두 가지 신앙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한다. 내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나 내 편, 그러니까 누구 편도 아니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듣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신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당시에 부족한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다. 나와 함께한다. 라는 생각. 그리고 목표를 가지면 목표를 놓고서 상상을 했어요. 100% 달성하는 상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표 달성을 100% 해주게 해주셔서 다음 달 보고서를 쓰는 상상을 하고 이달에 한 달의 보고서를 써놓는 겁니다. 미친 짓이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 되는 얘기예요? 한 달 후에 써야 할 보고서를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저 그렇게 했어요. 거의 그렇게 하십니까? 한 달 후 보고서를 미리 써놓고 그 보고서에 맞췄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로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팀이나 과가 정우에 항상 타버렸어요. 전 그렇게 잘한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